요즘 전 세계에서 어쩌면 트럼프 당선인보다도 더 화제가 되는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에 대한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윤석천 국제경제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일론 머스크 하면 남다른 발상이 있고 거침없는 도전이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성공한 사업가 이렇게 평가를 갖다 받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일 유명한 게 테슬라고 네네. 그다음에 최근에 스페이스X도 널리 알려졌는데 네네. 그 외에도 많은 사업을 했다면서요. 사업을 했고요. 지금도 네네.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네. 사실 뭐 테슬라 하면은 비즈니스계의 아이콘.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미래를 읽는 성각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이분이 1995년도에 첫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집투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게 인터넷 기반의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근데 1995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웹브라우저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유닉스, 리눅스 기반, 그다음에 텔넷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하던 시기였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때 벌써 인터넷 그 지역 정보 회사를 갖다가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1년 만에 300만 달러를 뭐라고 해야 되나 투자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3년 있다가 이걸 갖다가 2,200억 정도에 팝니다. 네네. 그리고 바로 1999년도에 엑스닷컴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네네. 이것도 역시 인터넷 은행입니다. 음. 당시 1999년도 역시 인터넷이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요. 네네. 그러나 그 당시에 엑스닷컴을 만들어서 이걸 나중에 이제 엑스닷컴이라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페이팔이라면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걸 또 200위에 팝니다. 3년 네네. 있다가. 네. 그래서 15억 달러 중에서 그 머스크 몫이 1억 8천만 달러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시드머니가 생기죠. 그래서 2002년도에 스페이스X를 만들었고요. 네네. 2004년도에 테슬라를 만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우주여행을 하겠다고 스페이스X를 만들었고 2004년도 지금은 전기차가 그런 대로 조금 익숙하지만 2004년도면 전기차 생각도 못할 때예요. 2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2016년에 뉴럴 링크를 만듭니다. 네네. 이 뇌에 칩을 심어가지고 인간의 뇌에 가령 뭐 난치병도 고치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모링 컴퍼니라는 것도 만들어요. 네네. 가령 뭐 로스앤젤레스나 라스베이거스 이 도심 지하를 연결하는 터널들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22년에 트위터 인수했고요. 23년에 XAI라고 그 일종의 챗 GPT에 대항할 수 있는 인공지능 회사를 만듭니다. 네네. 가령 보면은 그 굉장히 앞서가지고 비즈니스의 어떤 사업 모델을 갖다가 설계했다. 이걸 갖다가 알 수 있고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성공시키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말씀 들어보니까 돈 벌기 참 쉽네 이런 느낌까지 받는데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일론 머스크 하면 테슬라잖아요. 네네, 그렇죠. 당시 사람들이 테슬라 저게 전기차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야, 저 돈 많은 사람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취미 활동 같이 네. 기행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결과는 달랐잖아요. 네, 그렇죠. 2004년도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전기차를 갖다 하겠다고 했으면 이거 어떻게 보게 되면 몽상가의 꿈이라고 사실은 얘기했죠. 네네. 뭐 전기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가령 뭐 조그만 차라든지 조그만 그 이동수단들, 오토바이 비슷한 것들 이거 뭐 전기로 움직일 수가 있었죠. 근데 전기로 가는 순수 전기로 가는 세단을 만들고 네네. SUV를 만들고 그다음에 스포츠카를 만든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던 얘기죠. 근데 그걸 갖다 현실화시켰고요. 그동안 테슬라가 왜 실패를 안 했겠어요? 엄청나게 실패를 했죠. 2004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래서 2014년경에는 특허까지 풀어버립니다. 우리 차를 갖다가 모방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라. 네네. 일단 전기차 시장 자체가 확장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위험한 거를 갖다가 다 넘기면서 테슬라는 그 세계 전기차 시장의 그 가장 큰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가 됐고요. 네네. 일단 전기차라는 게 사실은 기존에는 이제 운송수단, 이동수단에 불과했지만 이제 디지털 기기로 진화를 했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자율주행, 네네. 그다음에 인공지능까지 그 첨가가 되면서 사실은 생활 공간의 음악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진화하는 단계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는 전자제품이 됐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난 19일에 스페이스X가 네네. 화성 탐사를 위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6번째 시험 발사를 했는데 그때 트럼프도 갔다면서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같이 시험 발사 과정을 봤는데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뭐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이 스타쉽은 사실은 테슬라보다도 더 황당한 이야기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테슬라보다도 2년 먼저 시작한 회사예요. 이게.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2002년도에 만들었는데 네네. 2002년도에 이 양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구를 벗어나 화성으로 이주한다. 화성에 식민지를 세우겠다. 달도 아니고 화성에. 그다음에 네네. 그
우주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그 로켓 발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낮추겠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한 거죠. 근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웃었겠죠. 네네. 저 사람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그 2002년도에 그 페이팔을 갖다가 팔면서 네네. 세 가지 꿈을 꿨습니다. 영역을 자기가 앞으로 사업 영역은 세 가지로 국한하겠다. 하나는 인터넷, 또 하나는 우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청정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바로 우주 여행. 네. 이걸 갖다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걸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겠죠. 엄청나게 돈들이 들어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의 로켓 발사를 연이어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만든 2008년도에 첫 번째 로켓 발사에 성공을 해요. 네. 펠칸 1이라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드디어 유인 우주선을 갖다가 발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하는 거에 성공을 해요. 이때부터 이제 사업이 본궤도로 들어가면서 이 민간 사업자는 처음으로 나사한테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을 받는 거죠. 네. 화물 운송 사업자로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주정거장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민간 사업자가 처음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그 로켓을 갖다가 발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의 최종적인 꿈은 뭐냐면은 달 이주뿐만 아니라 화성까지 여행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만들고 화성에 8만 명을 갖다가 이주시키겠다. 그러니까 화성까지 맨 처음에는 무인 우주선을 쏘다가 나중에는 유인 우주선을 갖다가 발사하겠다. 이게 우리가 과거에 그 공상과학소설에 읽었던 어떤 이야기들이 이분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현실화시키고 있다. 네. 이게 앞으로 전개될지 네. 굉장히 흥미진진한 대목입니다. 예, 예. 국가가 아닌 정부가 아닌 개인이 우주선을 발사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도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머스크는 그걸 해내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더 부자가 됐다면서요. 일단 블룸버그하고 CNN에서는 억만장자 지수 중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1등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냐면 미 대선 전과 대선을 비교하면 한 116조 원 정도 늘어났어요. 116조가 늘어난 거예요. 예, 물론 완전히 현찰은 아니죠. 이제 네네. 자산 평가 얘기니까. 네네.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테슬라의 지분이죠. 이번에 네. 테슬라 지분은 한 13%를 갖고 있는데, 뭐 테슬라 주가가 대선 전후에 비교해서 한 40% 상승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XAI라고 인공지능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 지분이 굉장히 값어치가 뭐 갑절 이상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IPO를 앞두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규제화가 되고 나사에서 더 많은 그 어떻게 보면 용역을 받음에 따라 가지고 스페이스X의 몸값도 점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현재 이분 재산 같은 경우가 뭐 지금 한 489조, 49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니까 네네.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참 이게 상상이 안 가는 돈을 가진 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만 더 있으면은 우리나라 1년 예산하고 똑같아지지 그렇죠. 않겠나 그런 생각도 예, 듭니다. 예, 예. 그러면 예. 무엇이 머스크를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었습니까? 머스크한테도 위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이분이 돈을 쫓는 삶도 윤리적이다. 뭐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의 그 어떤 비즈니스 그 이력을 갖다가 추적을 하다 보면은 과연 이분이 그 돈을 쫓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성공이라는 걸 갖다 잣대를 그 기준 자체를 다른 거에 두고 있다는 건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스페이스X를 갖다가 설립을 할 때 사실 이 양반 호주머니에 한 2천억 정도가 있었어요. 네네. 그게 뭐 그 집투라든지 페이팔을 팔아서 남은 돈이겠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한 1,000억 정도는 예금을 두고 1,000억 네네.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자. 네네. 근데 사실 일반인들 같으면은 파이어 하고 싶었을 거예요. 2,000억이 되고. 2,000억이면 됐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네네. 그것도 일단은 대단한데. 네네. 그 스페이스X랑 테슬라를 갖다가 연이어 만들었잖아요. 이게 돈 먹는 하마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스페이스X에서는 로켓을 계속 발사하다 말다 실패해. 그다음에 테슬라의 전기차를 만드는 것도 이게 세계 처음으로 만드는 건데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어요. 네. 여기에도 수많은 돈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재정 위기에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선택은 두 가지죠. 기존에 남아있는 예금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지킬 것이냐, 그리고 사업은 포기할 것이냐 네. 고민을 많이 했대요. 아. 아니면 사업을 살릴 것이냐. 네네. 근데 여기서는 사업을 살리는 쪽으로 이분이 결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애들 사립학교에 보내는 거 공립학교에 보내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또 한 번의 기회를 갖자라고 그 사업에 매진을 한 결과 결국은 성공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의 성공의 기준은 뭐 일부에서는 뭐 돈을 쫓는다라고 하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한 변수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자기의 꿈을 갖다가 어떻게 실현시키느냐, 이거에 더 큰 가치를 두고서
비즈니스를 해온 거 아닌가. 네네. 그게 성공의 원천이 됐다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머스크는 그냥 일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이런 사람들 특징이 네. 대단한 일 중독자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머스크가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같이 인터뷰를 했을 때 네네. 자기는 나노 관리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회사 네네. 경영에 처음부터 네. 끝까지를 갖다가 자신이 다 어떻게 보면 통제하에 둔다는 얘기죠. 그러다 머리 터지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걸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사실이 일 하나 있어요. 이분이 이제 결혼을 갖다가 첫 번째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남아공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남아공으로. 네네. 근데 이게 뭐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쪽에서 말라리아를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아, 그래서 다시는 여행을 안 가고 그다음부터 일주독자가 됐다는 얘기가 사실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도 뭐 한 주에 한 100시간 정도 일하는 건 보통이고요. 네네. 가령 뭐 모델 C 개발할 때는 한 주에 뭐 120시간. 네네. 그다음에 그 책상 밑에 쪽잠을 자고요. 네. 뭐 생일도 뭐 사무실에서 맞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안 하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기 성에 안 차는 분이죠. 스페이스X 신입사원 3,000명 뽑을 때 일일이 면접을 했고 네. 지금도 테슬라의 직원들을 갖다가 자신이 면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신이 이렇게 일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만큼 철저하게 따지는 만큼 직원들한테 그걸 갖다가 강요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네. 재택근무를 전혀 없앤다. 뭐 이런 건 유명한 거고요. 그 회사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김없이 그냥 해고. 그게 뭐 일종의 그 엑스르, 그러니까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도 그런 경향이 있었죠. 네네. 직원들 75%를 잘랐고 네. 유료화를 단행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 중독자의 어떤 그 성향,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는 그게 어떤 게 있더라도 그걸 갖다가 반드시 극복해 내고야 만다는 어떤 철두철미한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네. 일주일이 168시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120시간을 일하면 48시간 동안 뭐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다 할 텐데 네. 언제 쉽니까? 그렇게 보면은 가족하고 같이 있을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애들은 11명이나 된대요. 1년에 뭐 2, 3일 쉰다고 자기 입으로는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네네. 뭐 자녀가 10명이다, 11명이다 말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네. 일단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는 한 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인 관계였던 그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하고는 한 2명 정도 혼외자죠. 네네. 그다음에 이분이 좀 특이한 게 자신의 정자 그러니까 네. 체외 수정을 통해 가지고 네. 그 뉴럴링크 임원을 통해서 3명의 아이를 낳고요. 아, 심지어는 구글 첫 창업자죠. 창업자 부인, 이혼한 부인한테도 내가 내 정자를 기증할 의지가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자신의 DNA를 갖다가 널리 확산시키고 싶어 한다. 네. 뭐 이런 거는 좀 분명한 사실 같아요. 네. 예. 그러면 그 11명 애들이 정자 기증에서 태어난 애들도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11명이다. 예. 참 머스크답다 이런 예, 생각 예, 듭니다. 예. 그러면 머스크 유유상종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머스크하고 같이 지내는 그 친구들도 조금 보통 사람은 아닐 것 같다 그 느낌이 드는데요. 대부분은 다 좀 스트롱맨적인 기질들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 스트롱맨이요? 네네. 그러니까 그 22년에 취임한 이탈리아 총리 그 멜로니 총리도 역시 약간 좀 강성의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하고는 뭐 올 9월달에 그 세계 시민상인가요? 그 수상식상에서 서로 간에 묘한 눈빛을 주고받아가지고 연문설도 하고 그랬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하고의 친분이 있는 건 뭐 유명한 얘기죠. 아,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중인 상황에서도 사실은 푸틴 대통령하고는 뭐 간혹가다 이렇게 통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비즈니스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 뭐 이런 문제들도 논의를 한다고 해요. 네. 심지어는 뭐 시진핑 어떤 주석에게 어떤 부탁을 받은 그 푸틴 대통령이 대만에 전쟁이 났을 때 그 스타링크를 갖다가 제공하지 말아라라고 요구까지 했다라고 해요. 네네. 이게 전쟁이 나면은 유선 인터넷은 다 먹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성 그 인터넷을 통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스타링크가 테슬라의 스타링크가 꽉 잡고 있는 거니까요. 그 정도 부탁까지 할 정도가면은 뭐 친분이 보통은 아닌 것 같고요. 브라질 전 대통령이죠. 역시 뭐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했던 보우소나로인가요? 그 대통령하고도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현재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 이분도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대부분 다 강성 이미지를 가진 스트롱맨들과 그 정치적인 아니면 친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머스크는 그냥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예. 세계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머스크는 민주당 지지자였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네네네. 그런데 어떻게 트럼프와 지금처럼 네. 가까워질 수가 있었습니까?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였다는 거는 뭐 테크 기업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열렬한 민주당 지지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로 사실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별다른 이슈 없는데도 그냥 네네. 전화를 했고 굉장히 친절한 목소리로 그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와 친해지려고 했던 노력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아, 거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도 화답을 했던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결이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그 관료 체제의 어떤 그 비효율성, 그다음에 예산 낭비 이런 걸 갖다가 트럼프랑 친하기 전에도 엄청나게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마침 공화당의 그 작은 정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랑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거죠. 네네. 특히 이제 전기차라든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트럼프랑 얘기를 해보니까 트럼프가 마냥 그렇게 그 부정적이지만은 않더라. 그러니까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자신이 있었을 거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가 있을 거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트럼프 자신의 비즈니스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왜 그러냐면 규제 완화라는 거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옵티머스 로봇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규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확 풀어줄 테니까 네네. 자기의 사업적 이익에 엄청나게 이득이 된다. 뭐 이런 것들도 하나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 두 사람이 캐릭터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네. 일론 머스크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다음에 그 돈이 결국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데도 큰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뭐 정치 후원자 그 모금에 그렇게 열성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3,200억 달러인가요? 1억 3,200만 달러. 그러니까 이게 계산도 약간 힘든데. 억 달러면 너무 큰 돈이죠. 엄청나게 큰 돈이니까. 네네. 이거 올해 최고의 정치 그 후원자가 됐습니다. 네. 그만큼 엄청난 돈을 갖다가 썼다는 얘기가 되고요.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의 그 돈 많은 거부들 같은 경우에는 돈만 주고 말잖아요. 근데 이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직접 뛰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일 그 선거운동에 공을 들인 데가 사실은 경합주지 않습니까? 네. 이 경합주, 특히 그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가 거의 책임을 졌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네네. 여기서는 뭐 현금 살포까지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가령 뭐 미국의 수정헌법 1조, 2조를 갖다 청원하는 사람들한테 표현의 자유, 뭐 총기 소지에 대한 권리, 뭐 이런 거를 갖다 청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작위로 뽑아서 100만 달러를 갖다 뿌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그 해리스와 트럼프의 어떤 그 여론 지지가 거의 비등비등할 때 아니면 트럼프가 약간 뒤지는 걸 갖다가 그 일론 머스크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역전시켰다 이런 평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의 1등 공신이다. 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공로로 머스크가 장관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장관도 어느 장관이냐, 뭐 국무부 이런 데가 아니고 참 생소한 정부 효율부 장관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 정부 효율부에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정부 효율성을 갖다 제고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돕기 전에 방송을 유심히 보면은 정부의 관료 제도, 뭐 규제라든지 아니면 낭비되는 것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가령 뭐 국방부의 예산 낭비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라는 건 뭐냐면은 정부 지출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권을 갖다가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무분별한 예산 낭비 이런 걸 갖다가 완전히 막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민간 기업의 어떤 시각으로 정부 관료 조직을 갖다 대수술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정부 조직의 개편도 어느 정도 예산이 돼 있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뭐 교육부, 연방 교육부라든지 FPI에 대한 어떤 구조 조정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총예산이 한 6.7조 원 정도, 6.7조 달러 정도 되는데 네네. 그중에 2조 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2조 달러. 네, 그러니까 네네. 이게 엄청나게 많이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미국의 적자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 그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논외로 하고 나더라도 네네. 어쨌든 그 지금 그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비대해진 그 미국 연방 정부를 갖다가 수술대에 올려놓겠다. 네. 그리고 그 감독 권한을 갖다 일론 머스크한테 줬다. 음. 이거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기업가의 방식으로 정부 조직을 손보겠다. 이러면 사실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시작 전이니까요. 문제 그때가 되면 알겠죠. 그러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추론들이 일단은 나오고는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강성의 이미지잖아요. 물러설 줄을 참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초기에는 뭐 서로의 이해가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서로 존경의 의사도 표하고 가장 귀한 사람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했고 한 정도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어떤 견해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일단 정권 초창기까지는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대단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는 일단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트럼프는 이제 그 중국과의 어떤 패권 경쟁 이걸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하나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시각도 있어요. 네네. 러시아라든지 중국과야. 왜 특히 이제 중국하고는 그 일론 머스크의 사업적 이득이 거기에 많이 걸려 있는 나라니까. 가령 대중국 관세를 그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말하는 것은 엄청나게 때릴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중재를 할 거다. 뭐 이런 그 얘기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시각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 일론 머스크는 규제를 갖다가 폐지하고 규제를 없애는 걸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유일하게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규제론을 갖다가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뭐 챗GPT나 어떤 오픈 AI라든지 이런 거는 뭐 인류를 갖다가 공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그쪽의 규제는 아무래도 좀 강화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유일하게 부족했던 게 비즈니스 역량은 뭐 거의 뭐 100%였다라고 하면 정치적 역량이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것까지 어느 정도 이제 한쪽 날개까지 얻은 거거든요. 네네. 이 사람이 진짜로 바꾸려고 하는 게 가령 뭐 어떤 기업 문화라든지 기업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과연 정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바꾸려고 시도를 할지 그걸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일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윤석천 국제경제평론가님이셨습니다. 평론가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